활용 문제 같이 해보십시오. 요거 안 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보시고 어떤 정수 x를 2로 나누어 7을 빼면 뭐 저렇게 나오는데 활용의 핵심은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라고 놓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그걸 x라고 했어요. 그럼 x를 2로 나누어 7을 빼면 자 여기까지를 한번 식으로 세워봐야 돼요. x를 2로 나누어 7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게 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가.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지고 또 할 건데 x에서 3을 빼서 2배를 하면 그러면 x에서 3을 빼서 2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을 뺀 거에 2배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되겠고 그게 1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 두 개 세워지면 되는 거죠. 요거 1, 2.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마칠 넘기고 2 곱해주면 x가 14 이하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2를 먼저 나누고 시작합시다. 2를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3 옆으로 가면 x가 8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아 8보다 크고 14보다 작으니까 8이랑 14 사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머릿속으로라도 꼭 수직선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을 답으로 하는 거고요. 이때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몇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9부터 들어갈 수 있고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14까지 들어갈 수 있죠. 9부터 14까지 정수의 개수는 14 빼기 9 더하기 1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도록 모든 숫자의 8씩 빼라. 그렇게도 얘기했었어. 어쨌든 뭐 결과는 같은데요. 6개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414번이었고 두 번째 문제도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초콜릿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로 놓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 숫자를 x라고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사실 이거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할 때 연습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학생 숫자가 많은지 초콜릿 숫자가 많은지를 생각해봐. 적은 걸로 문자를 세우는 게 좋아요. 적은 것으로. 자 그러면은 학생에게 초콜릿을 여러 개 받는 상황이면 학생 수보다 초콜릿 수가 더 많겠지. 그럼 학생을 x라고 주는 게 좀 더 좋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분수가 안 나와. 그리고 그래야 식을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해. 문제에서 초콜릿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여기는 학생 숫자를 x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적은 것을 x라고 주자. 그러면 답은 x가 아니겠지 마지막에. 초콜릿 개수 y라고 놓으면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냥 한 문자로도 어쨌든 가능합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학생들한테 초콜릿 몇 개 주게 되냐면 4x개씩 주게 되죠. 근데 10개가 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거냐면 전체 초콜릿 개수를 한번 식으로 세운다고 하면 어차피 둘 중 하나야. 10개가 남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4개씩 줬을 때 남는데 10을 더하는 게 맞을까 빼는 게 맞을까 이제 좀 잘 생각해봐. 자 이거는 애들한테 나눠준 개수가 이렇다는 거고 아직 나눠주지 않고 남은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가 맞을까 빼기가 맞을까? 더하기가 맞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개가 남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식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6개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6x가 될 거야. 그러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초콜릿 개수라고 한다면 6x에다가 이제 남는 거는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 더하기 2 요거일 수도 있고 6x 더하기 4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얘는 정확한 초콜릿의 개수니까 요 4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요 식이 요거랑 요거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2개 이상 4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요거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등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상 미만이니까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 초콜릿의 개수는 6개씩 주고 2개를 더 준 것보다 더 많아야 돼. 혹은 같아야 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6개씩 주고 4개를 준 것보다는 부족해야 돼. 진짜 초콜릿의 개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A, B, C 꼴이니까 이쪽 한번 풀고 이쪽 한번 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세우면은 이제 그 다음은 마무리를 다 하는 거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416번. 얘는 이제 두 식품 A, B에 대해서 100g을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100g을 먹었을 때 그 안에 단백질은 요만큼, 단백질 요만큼, 그리고 열량 요만큼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열량은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섭취해야 되는 A의 양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 A의 양의 범위 일단 X라고 칩시다. 여기가 X면 이걸 Y라고 놓고 두 문자를 해도 되고요. 아니 우리가 합쳐서 200g을 섭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200-X라고 해도 돼요. 자, 근데 요거와 기준이 1g이 아니고 그러니까 1g 기준이 아니고 100g 먹었을 때 20g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써있는 게 기준이 100g이 기준이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g을 먹는다는 상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단백질의 양도 100분의 1이 될 거고 요거 양 다 100분의 1씩 되겠지. 그치? 1g이 왜 중요하냐면 1g당 얼마인지 알아야 xg이면 그냥 여기다 x만 곱하면 되겠지. 이해돼? 여기 다 100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A 식품을 xg 먹으면 1g당 100분의 120이니까 xg이면 100분의 120에 x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100분의 120x가 A를 통해 얻는 열량이고요. B를 통해 얻는 열량은 100분의 32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요렇게 하면 이게 열량이야. 그래서 그 열량이 어때야 된대? 열량은 300 이상이 돼야 된대. 요게 300 이상. 요렇게 식 세워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로 똑같이 식을 세우라고 하면은 100분의 20 x 100분의 10 200 마이너스. 약분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30 이상. 그래서 요거 이제 부등식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문제고 그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요렇게 만들기만 하면 끝입니다. 뭐 이제 배꼽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네, 뭐 10 적어야 되는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마지막 거만 적으면 되려나? 알겠어? 자, 다른 거 봅시다. 연습 문제에서 얘도 볼게요. 근데 이제 유형 설명 안 해줬던 게 있는데 421번으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저번에 잘 풀어가지고 딱히 안 해준 거긴 한데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대요. 이걸 이제 풀어줄 건데 옆으로 넘겨서 8x 8 나눠주면 이런 식 하나 나오겠고 x가 1, 2가 요거는 일단 12를 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3곱 빼지면서 9x 더하기 3 여기는 4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x 4a 막 3 x는
9분의 4a 마삼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줄 때 우리가 1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색칠을 해줘야 되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x가 이거보다 작대.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요렇게 그려지면 해가 있는 건데 x 크다니까. 근데 해가 없으려면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9분의 4a 마3이면 돼요. 근데 요 그림도 가능하지만 어떤 그림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냐면 요렇게 된 경우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자, 요렇게 된 경우도 어쨌든 영역으로 겹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요 지점에서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노란색 쪽에는 1을 포함하는데 얘는 그 점을 포함을 못하잖아. 그래서 얘도 해가 없는 경우야. 요것도 해가 없지만 연립도식이. 그러니까 요거도 되고 요거도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수직선에선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더 큰 값이니까 요렇게 돼도 괜찮다는 거고, 아니면 요거는 1이랑 9분의 4a 마산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요 그림은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종합을 했을 때 결국 요 두 개의 관계는 이렇거나 이러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주면 양변에 9 곱해주시고 3 넘겨서 4 나눠주면은 12를 4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나오죠. 이런 범위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3밖에 없네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2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족하는 정수의 합이 9가 되도록 요거를 이제 각각 풀어주면 첫 번째 식은 x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식은 x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다인데, 자, 수직선을 그렸을 때 1보다 크다고,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들을 더해서 9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있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해가 있도록.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정수 x의 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정수가 들어간다면 일단 제일 작은 정수로는 2부터 들어가겠죠. 그치? 근데 2만 있으면 합이 9가 안 되잖아. 그럼 2 다음은 뭐가 들어가겠어? 1도 합이 9가 안 되잖아. 하나 더 써. 여기까지 하면 9가 되죠. 그치? 그럼 여기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5는 어디 있어야 될까? 5는 밖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문제 조건을 읽으면서 어차피 정수, 자연수 나오면 순서대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까 그것만 따져보면 돼. 둘 중 하나의 등호가 들어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a 플러스 1의 값이 5라는 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제 1 3분의 a 플러스 1은 5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2, 3, 4 들어가고 5 여전히 못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값이 4랑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3분의 a 플러스 1은 4가 되면 여기에 2랑 3은 들어가는데 4가 여기 빈 동그라미니까 안 들어가서,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그려서 보여줬지만 사실 안 그리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 등호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4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너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냥 그림은 최소한으로 그리면 요 그림만 그리면 돼. 근데 요 그림은 꼭 그려야 돼. 이걸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 머릿속으로 하려다가 틀리지 말고, 특히 지은이 그러다 많이 틀리니까 그림 꼭 그려주시고 거기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등호 여부를 체크하는 거. 이 등호의 민감성을 가지는 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딱 만들었으면 이제 해야 될 거 뭐야? 한 번에 3 곱하면 되겠죠. 요거는 한 번에 풀어도 돼요. 이렇게 한 번에 3 곱해주면 12. 이쪽엔 a 플러스 1, 이쪽엔 15가 될 거고 다 같이 1을 빼버리면 11, a 1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수 a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었고요. 요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파트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저번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는 풀지 말라고 했어. 절대값 2개짜리는 오늘 설명해 줄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 빼고 풀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스텝 1에는 절대값 2개짜리가 없네. 자, 여기서 이제 435번. 이 435가 생각보다 간단히 풀 수가 있거든.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이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가 양수라고 했을 때 x 빼기 2가 그 숫자와 그 숫자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값 하나짜리인데 옆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문자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여기가 x가 아니라 k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양수면 그냥 해가 존재하는 거야. x 빼기 2의 절대값이 어떤 거보다 작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가 존재해. 왜냐면 x에 2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양수가 아니라 0이어도 해는 존재해.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돼? x가 2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이 부등식. 그럼 이거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어? 저 부분이 음수면 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면 x에 2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0이어도 마찬가지고. 요게 무조건 되니까.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3분의 2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요거만 풀면 돼요. 넘기면 3 곱했을 때 2k 12 k 6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연수액 있으니까 1부터 5까지 5개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자, 근데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절대값 3-x고 여기에 문자가 이번에는 k가 아니라 x란 말이야. x 또 나왔죠. 이거는 오므리는 범위 그걸 풀 수가 없어. 오므리고 벌어지고 그걸 풀 수 없어. 얘는 어차피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근데 요거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뭐냐면 이거랑 똑같죠. 똑같은 거지. 근데 괜히 이렇게 써 있으면 괜히 좀 헷갈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x 부호가 양수가 되게끔 나는 좀 바꾸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얘가 양의 값을 가질 때랑 음의 값을 가질 때.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음수일 때와 음수가 아닐 때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럼 음수일 때는 x마 3이 0보다 작을 때 바꿔 말하면 x가 3보다 작을 때가 되고 얘는 그거에 반대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풀려. x마 3 마이 x 마 10 옆으로 넘기면 x 개수가 웬만하면 양수가 되게 정리하자고 했죠. 그럼 이제 x가 3분의 마 7 이상이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그대로 답은 아니라고 했어. 얘랑 누구를 연립해야 돼? 얘를 연립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 수직선 3 이상인데 3분의 마 7이 여기 뒤에 있죠. 3분의 마 7. 그리고 그거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그냥 여기가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는 요거랑 맞춰서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얘가 3보다 작으면 이게 부호가 반대로 풀리면서 마x 플러스 3 마이 x 마시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해가지고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까지 갔다가 다시 3부터 쭉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3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이어서 볼게요. 10시, 6시 반.